김석철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121선 밑으로 떨어졌다가 지금 낙폭을 약간이나마 줄였습니다. 다시 121선을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은 어떤 점에 주목을 하시나요?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아침 파워 시스템 방송을 하면서 이제 종목들을 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좀 시황에 좀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사실 시황이 너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군들의 흐름은 극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황의 흐름을 좀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어제 제가 아침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제 나타난 시장의 흐름은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다. 그래서 어제의 자리는 사는 자리가 아니라 파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아침 방송에서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어제의 흐름 속에서 시장의 흐름은 일단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중심선, 즉 그동안에는 박스권의 지지라인이 이 33일 이동평균선 자리였거든요. 그 자리가 1985포인트, 2포인트 이렇게 됐었는데, 그거를 이번 주 월요일 날 갭으로 이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심선이 말입니다, 이제는 강력한 지지선에서 이제는 저항선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항선인데 반등을 이 자리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팔아주는 게 맞다, 이제 이런 말씀을 아침에 드렸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돌파가 못 됐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이 저항 지지선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1980선 초반짜리는 강력한 저항선으로 이제부터는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다시 지금 시장이 대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러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가장 주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삼성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어제도 아침 방송에서 삼성전자는 파는 자리지 이건 사는 자리가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아침 방송에서 드렸을 거예요. 근데 어저께 보면은 삼성전자가 거래소의 종합주가지수하고 똑같은 흐름이거든요. 똑같은 흐름이라는 것이 33일 이동평균선을 그동안에 삼성전자도 지지라인을 설정을 했었는데, 이게 이탈하고 난 다음에 어저께 보면은 정확하게 33일선까지 반등이 들어왔다가 되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도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즉 지금 시장의 흐름은요, 기본적으로 이번 마디, 그러니까 종합주가에서 이번 마디는 뭐였냐면은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 투자가들의 투기적인 매수, 즉 그 선물과 연계된 투기적인 매수가 만들어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도 우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는 얘기는 매수를 해줄 수 있는 특별한 매수 주체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의 흐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거기에 오늘 또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최근에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역차별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거래소 시장이 흔들리니까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안 되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현재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매가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의 흐름이 저항선을 만들어내고 아직까지는 하락이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멈춰지는 시점까지는 가급적이면 제한적인 종목 대응이라든지 현금을 가지고서 시장의 흐름을 차분히 관망하고, 그다음에 종목의 경우에도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고공권에 있는 종목이 아닌 바닥권 종목 중심의 대응을 하자. 특히 오늘은요, 일단 아침에 지수가 급락이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겁내지 마시고, 종목별로는 어저께 만약에 팔았다라면은, 제 말을 듣고 팔았다라면은 오늘은 다시 부분적인 저가 매수는 가능한 자리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시세에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한적인 매매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종목에 압축을 해주세요. 단기 관심이지 어떤 종목 볼까요? 예, 단기 관심주를 보면은 뭐 최근에 꾸준히 말씀드렸던 종목 중심으로 이제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림당, 그다음에 태웅이라든지 유니스. 오늘 유니스의 경우는 안 빠지죠, 시세가. 그다음에 PNT도 안 빠지고요, SNU도 안 빠지고, 메디프론도 안 빠지고, 이런 흐름인데, 그 흐름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왜 바닥권 종목을 자꾸 최근에 강조드리냐면은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의 흐름이 분명히 이제 변동성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중심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막 최근에 5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1%대의 급등락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부담이 없는 종목을 보자라는 거죠. 예림당이라든지 태웅이라든지 유니스 이런 것들이 보면은요, 예림당 같은 경우도 오늘 보면은요, 조정이 들어오면서 5일선을 약간 이탈은 하고 있지만은요,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거래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가 줄면서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는 예림당의 흐름은 여전히 뭡니까? 아직까지는 추세가 이탈된 흐름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태웅의 경우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태웅의 경우에도 시세 흐름이 기본적으로는
그 저점을 형성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10일 이동평균선은 이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요 종목의 경우도 오늘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22,000원 가격대 자리는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매수를 해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오늘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중에 하나가 유니신입니다. 유니신인데 유니신의 경우에가요.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날 지수가 급락이 들어올 때 밀렸었는데 어저께 바로 회복이 됐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시세 흐름이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요. 지수가 반등이 들어오면은요. 먼저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유니신의 흐름 보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PNT 같은 경우에도요. 기본적인 흐름들이 보면은 그 초기 흐름 속에서 최근에 보시면은 안정적인 상승의 흐름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PNT 흐름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괜찮고요. 어제 또 말씀드린 바 있었던 메디프론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지수의 흐름, 지수의 그 변동성 흐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뭐 메디프론 같은 종목들의 경우도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바닥권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어저께 상승 이후에 오늘 뭐 지수가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같이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메디프론의 경우도 저가 매수 포인트는 견진을 해도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중기관심주로는 대형주들은 어떤 또 관점에서 봐야 될까요? 대형주들의 경우도 뭐 오늘 아무래도 뭐 지수가 급락이 들어오니까 같이 밀리는 흐름인데,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대형주들의 경우 선별적인 대응은 가능하다. 뭐 최근에 꾸준히 말씀드린 두산엔진 오늘 조정 보이고 있지만은요,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는 모습. 넥센타이어, 코롱,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OCI, 기아차, 삼성물산 등이 되는데. 두산엔진의 경우에는 그래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건 한 일주일 넘게 이제 꾸준히 말씀드리면서 시세도 꾸준히 올라갔다가 이제 오늘 이제 약간 시세가 흔들리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어떻게 보시냐면은요. 오늘 보시면은 지금 10일 이동평균선이 장중에 약간 이탈했어요. 8,79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8,790원이 뭐 거래량을 대량을 터뜨리면서 이탈한다. 그러면 그때는 손절매겠지만은 아직까지는 8,790원, 즉 11선 지지는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저가 매수 홀딩 관점 유지.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은요. 추세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즉각적인 손절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 넥센타이어의 흐름도 뭐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넥센타이어의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으로 지수 조정 과정 속에서 같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 종목의 경우도 20일 이동평균선 자리에서 거래를 죽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21선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 관점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SK 하이닉스도 아직까지 추세가 본격적으로 이탈되는 모습은 아니고요. OCI도 제가 최근에 그 17만 원 초반대에서 이제 저가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사실은 이제 OCI가 약간 그 추세가 이탈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탐색 매수 관점에 일단 수량은 아직까지는 좀 들고 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바닥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기술적으로 기아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의 경우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오늘 이제 기아차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종목의 경우가 지금 하방 경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시점은 한번 기술적인 저가 매수가 들어가도 될 자리가 아니냐 뭐 이렇게 보여진다. 그래서 기아차 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특히 지금 OCI 연일 음봉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11일 연속 음봉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종목은 또 크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이 종목 대응 전략을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여기서 지금 손절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거래량이 뭐 이제 최근에 보시면은 평균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서 주가가 밀리는 게 아니라 거래를 좀 감소시키면서 밀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요 종목의 경우에도 뭐 18만 원대 한번 때리고 다시 17만 원 초반대에서는 한번 탐색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16만 8천 오늘 지금 지수가 밀리면서 이제 같이 밀리는 자리인데 오히려 저는 이 자리에서는요. 그러니까 탐색 매수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한번 10% 정도를 한번 담가 놓고 시세 흐름을 보자라는 건데 그런 측면 속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변화는 없다. 그래서 여전히 뭐 OCI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일정 정도에 사놓고 기다리는 관점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20일선의 지지력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OCI까지 들어봤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의 관심주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은 양시장 모두 마이너스권, 지금 코스피 시장 잠시 1960선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1121선 그리고 1960선을 지키려는 그 움직임은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낙폭 많이 줄이면서 1965선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 3대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서요.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의 움직임 계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한 그 부분입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지수도 지금 키프로스발 악재로 약세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움직임과 더불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